기자님 불법 사찰, 공무원 강압 수사,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나라 살림 조작 등 하나하나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대한 사건들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장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사사건건 원정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박상병, 박시영 두 분의 날카로운 전가 분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안 좋은 선택할 뻔한 신재민 전 사무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병원에 있고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네. 어제 밤늦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선후배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 정부 성공을 진심으로 바랬다는 것이고요. 신재민 사무관이 친구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결과가 틀렸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뉴라이트였다거나 국가기밀로 사익 추구 활동을 했다. 이게 이제 기재부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나온 정보로 주식시장에 뭘 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네. 너무 가혹한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선후배들이 올린 글 보고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선후배들의 얘기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후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선배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나름대로 저는 공감한다. 네. 다만 이제 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친구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무원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어떤 정부든 성공을 바라는 것이 공무원들이지. 네. 이 정부는 폭망해 이런 공무원은 없는 거죠. 네. 또 하나가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귀를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신재민 씨가 하는 그 얘기 자체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지 문제는 이거는 꼼꼼히 따져볼 문제죠. 물론입니다. 무조건 네. 그의 말이라고 해서 다 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의 해명이라고 얘기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십시다. 네. 감정적 대응에서 좀 벗어나서 네. 차분하게 좀 이 문제를 대처하자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과문 네. 요지가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이제 어쨌든 이걸 정치 공세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쟁점이 굉장히 이제 뜨거울 것 같고요. 제가 느꼈던 건 한 가지는 어쨌든 한 젊은이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최근 네. 며칠간.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패기 있고 소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전달해 줬는데 기자회견 이후에 갑자기 이제 자살 소동이 좀 벌어지면서 좀 무척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지? 그동안에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밀고 나가고 논쟁을 벌였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 네, 그러니까 여론이 좀 안 좋은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진정성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상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도로 올렸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이 사무관이 그래도 기재부의 사무관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무관이 주장했던 것이 어디까지가 맞느냐 이걸 따져보는 게 저는 그게 더 방점에 찍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맞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한 거에 대한 의도, 지금 신뢰성. 대표적으로 김태우 조사가 그렇죠. 수사관이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분도 이제 이 전문 사무관이 그만두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게 지금 폭로를 했는데 네. 원래 이제 공익제보라는 건 현직에 있을 때 자기 신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네.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한 거거든요. 그리고 형태도 유튜브를 통해서 했는데 굉장히 거기에 무슨 계좌번호 같은 걸 찍어놓고 해서 이제 논란이 좀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순수성에 대한 좀 의구심이 형성이 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주장이 타당성 있느냐 이 문제를 좀 따져봐야 잠시 후에 하는데. 그건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의 부모님들도 글을 올렸습니다. 주위에 폐를 끼친 점을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재부 안에 선배나 상사, 동료들에게 실제 신 사무관이 올린 글에도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미안하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네. 본인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 나선 일이 생각보다 너무 커져버렸다. 이런 호소를 했고요. 네. 여기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죠. 물론 이 문제에 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결국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있고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 형성 과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협의하고 논란 있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정책을 지평하면은요. 네. 비단 이번에 국가 그 채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든지 또는 일자리 정책이라든지요. 각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어느 특정 경제부처, 특정 국, 특정 과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소신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회에 의해서 국가의 거시경제 지표에서 좌절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이 관련된 내용을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밖에 나와가지고 그 사실을 공개를 해버린다. 이것이 공익 제보자다. 지금 나온 얘기도 보니까 자신도 공익 제보자로서의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5급 사무관 좀 지내면요 공익 제보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요건은 알지 않겠습니까? 국가인권에 가서 먼저 이제 신고를 당연한 하고, 거죠. 네, 서류를 발제합니다. 제출하고 네. 관련된 증거를 제시해가지고 정말로 양심과 국민 앞에 국가 앞에 던져야 될 텐데 한참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유튜브로 올렸어요. 네. 유튜브로 그것도 보니까 또 무슨 그 학원이죠? 학원 광고도 하고요. 자신의 후원 계좌도 넣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네. 또 하나, 거기다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일이 더 커지다 보니까 정치권의 논쟁으로 가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다분히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참을하고 냉정하게 그 팩트를 한번 짚어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를 소지할 그 조건을 신 사무관이 스스로 제공했다 이 만들었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 한마디만 하면요. 네. 소신과 정책의 합리적 조율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박상민 교수님 지적대로 저도 동의하는데 이분이 신 전 사무관이 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의 역할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청와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책임도 지하는 거고. 네. 그리고 아까 부처 간에도 조율을 해야 하고 기재부 안에서도 국고국이 있으면 예를 들면 경제정책국이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야 국회로 넘어온 또 여야 간의 의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 과정이 있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게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가 의견을 낸 것을 네. 강압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는 권위적인 정권이 아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요 신재민 사무관의 네. 얘기는 저는 거짓말했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상당한 팩트가 본인이 직접 듣고 보고 본인이 또 아는 내용을 좀 밖에다가 봅니다. 네. 그런데 그다음 그랬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이 공익이 되는가는 본인이 한번 따져볼 문제고 그리고 공익이라고 얘기하면 이 공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인가는 본인이 잘 알 텐데 그 관련된 내용을 공익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공익 제보자로서의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밖에 나와서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불법이 제가 아닙니다, 요건 이게.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네. 판단의 차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불법보다도 더 만약에 신 사무관의 말이 일부분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저는 여당이나 정부가 더 특히 정부가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예를 들어요. 네. 제가 박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적인 제보냐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로 기재부 장관이 경제부총리가 차관보에게 당신 정말로 그렇게 정무적 판단도 못하겠어? 여기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당시 2017년도에 부채 비율을 좀 올려놔야 그다음 문재인 정부가 좀 편하지 않겠느냐? 왜 그 생각을 못해? 라고 추정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추론해 봐도. 그렇게 진짜로 말했다면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그런 걸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그런 말 안 했습니다라고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근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부끄러운 일이죠. 네. 그거는 국가의 부채 그게 물론 불법은 문제까지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네. 부채 문제까지도 정쟁에 네. 정치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당시에 국고채를 발행할 때 신규 발행을 해가지고 갚는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국고채 비율에는 큰 관계가 없다고 설명을 했어요. 오늘 조금 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기재부 얘기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8조 원 발행하기로 했다가 그 취소가 네, 됐던 거죠. 뭐 세수가 넉넉히 거치니까 취소했다가 네. 또 다시 발행을 청와대에서
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압력 내지는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발행하면 국가 부채는 높아집니다. 아니요, 높아지는데 발행한 것만큼 높아집니다. 발행한 걸 또 나머지 그 돈을 갚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는 네. 갚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제 그러니까 바이백 불용 얘기하시는 아닙니다. 저 불용 예산은 정부가 1년 쓰고 나서 남은 예산은 그의 뭐 국채를 갚거나 아니면 그 다음해로 넘깁니다 자동으로. 네. 자, 여기서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했던 정무적이라는 표현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여건도 안 좋고 경기 여건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폐하고 국채를 발행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의 경제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이 그런 정도를 판단을 못해? 그렇게 말했으면 상식적이죠. 예, 네. 저는 그렇게 정부가 자 이런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곳간에 돈 좀 4조 원, 5조 원 좀 해놓고 재정을 확대해야 되니까요. 지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요. 돈 좀 더 빌려놓고 넉넉히 쓰면 좋지 않는가.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말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신사무관 말은. 아니,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했다는 지금 거 신사무관은 전해 들은 거고 네. 대부분 다 추론이나 전해 들었다는 얘기지. 네. 예를 들면 그 1급에 그 이사관이 들어가서 그렇게 네. 들었는지 차관보가 들었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전원이지 네. 지금 정확하게 아직 드러난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도 2007년에 보니까 2017년에요? 2017년에 국고채를 5천 원 갚았어요. 순감액입니다. 순감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그러니까 신재민 사무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를 보고 그렇죠. 전체 정부 정책을 본인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한 비가 있구나라고 네. 하는 사실을 최근에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저는 정책을 집행할 때 5급 사무관이 볼 수 있는 것과 또 그 위에서 청와대라든지 뭐 기재부라든지 또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재민 사무관의 말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공개를 해버린다. 그래서 내가 공개 제보자다. 나를 보호해달라. 이거는 더더욱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덩달아서 정치 공세로 나가는 것은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KTNG 사장 연임권도 이 관련해서 얘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네, 간단하게. 네. 네. 그 부분도 관련해서 당시에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셀프 연임을 시도했고 임직원들이 고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KTNG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가 기업은행의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재민 전 사무관은 마치 그것이 청와대가 민간기관의 사장을 교체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죠. 실제 교체도 안 됐죠. 교체도 네.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손혜원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 지웠습니다. 올린 글을 볼까요?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저기 이제 불발탄이라고 표현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KTNG나 이 국채나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고 했는데 결국 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 불발탄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안 읽겠습니다. 근데 손 의원은 과거에 손동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쓰는 용어가 거칠어요. 예, 거칩니다. 그러니까 거친 표현이 네. 잠시 주목받을지 몰라도 자유한국당한테 막말 정치한다면서 그렇습니다. 용어가 거의 이게 네. 생명력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리고 이 좀 손 의원은 지난번 이제 손동열 감독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좀 즉흥적이고 튀려는 그런 습성이 몸에 많이 배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손혜원 의원의 이 얘기도 취지는 알겠으나 이 말 듣고 난 다음에는 아마 손혜원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신 사무관이 이제 아니 오늘 자살을 지금 암시하는 포털을 얘기를 보면 하고 신사무관 논란은 없고 손혜원 의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서 즐긴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민주당 의원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와 관련해서 팩트를 점검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해버리고 그 욕설에 가까운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글을 내리고 글을 내린 이유를 손 의원이 썼는데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도 위험합니다. 네.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 만한 강단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는 이것도 위험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그 남긴 유언 있지 않습니까? 네. 유언을 아마 읽고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남긴 유언들을 읽어보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구나.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네. 손혜원 의원이 적은 것 같은데 너무 좀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과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좀 유쾌하게 하죠. 네, 정치가 너무 무거워서. 네, 두 분 다 아주 뭐 우리 국민들이 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에서 아주 좋아하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 제가 정치인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제는 이분이 하는 말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되니까. 정치인은 본인이 아니고 작가라고 얘기하니까 작가로 이사장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도 좋고요. 자, 알릴레오입니다. 알릴레오. 네, 유 이사장의 개인 방송. 먼저 홍보 영상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방송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합니다. 본인이 어용지식인이라고 대놓고 말해요. 예. 어용이라면 임금 어쩌 쓰잖아요, 그죠? 예. 임금님이 쓰는. 맞는 얘기죠. 노무현 정부 때 어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어용은 나쁜 뜻이 아니라 네. 실제로 어용이 된 거죠. 뭐 본인이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자신 있는 편이라고 봅니다. 알릴레오 잘 될까요? 저는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 유시민 이사장이 갖고 있는 지지층이요. 젊은 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층이. 거기다가 상당히 해박하고 또 거기다가 상당히 신선한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유시민 팬들은 알릴레오? 네. 갈릴레오? 알리겠다는 뜻까지. 네. 갈릴레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저 유시민 작가, 유시민 이사장의 여러 동영상을 보면 천문학 역사도 물론이지만 천문학도 되게 많이 알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갈릴레오에서 좀 인용이 된 것 같아요. 알리겠다 이거죠. 뭐 네. 천문학 좀 안다고 이러면 갈릴레오를 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유시민 이사장이 갖고 있는 이 지적인 내공이라든지 도덕성 또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반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유튜브가 대세인데 이 보수 논객이나 정치인들이 거의 장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짜 뉴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폐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진보 진영은 굉장히 목말라 있었습니다. 대항마가 필요했는데 스타 플레이어인 네. 유시민이 뛰어드니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홍카콜라하고 라이벌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둘 다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진 나훈아처럼 라이벌이 있어야 시너지 그렇군요. 효과가 나는 거죠. 네,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진 나훈아에다 되게 비교하는 거는 아니 오늘 저희가 유쾌하게 방송.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보기 좋은 상생의 경쟁이고 지금 그런 구도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왜 유튜브 방송하게 됐는지 본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근거 없이 또는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대처할 방법이 없다. 혹세무민하는 보도들이 넘쳐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냥 어영지식인 은퇴 비슷하게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다 한번 정복해볼까. 혹세무민하는 보도들을 좀 제대로 알려보겠다 이런 주장인데 홍준표 전 대표도 비슷한 이유로 홍카콜라를 시작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론 왜곡 현상, 여론 조작 현상을 한번 바로잡자. 그 뜻에서 저는 이 방송을 꼭 해야 되겠다. 이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바른 길로 가도록 저는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보수 진보 양측에서 서로 가짜 뉴스다. 네. 그렇죠. 내가 그걸 바로잡겠다. 네. 근데 이제 둘 다 캐릭터가 굉장히 분명하고 호불호가 큰 뭐 잠재적 정치인이라고 봅시다. 그러네. 근데 이제 이분 둘 다 호불호가 진짜 강한. 예, 강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둘 다 그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역 없이 이슈를 다룰 것 같아요. 네. 비판도 굉장히 자유롭게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둘 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데 홍카콜라를 제가 최근에 한번 좀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예, 네. 중독성이 있고 본 사람들마다 재밌다. 예, 재밌습니다. 재밌고 군더더기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콜라를 먹으면 좀 다시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중독성이 있거든요. 이름도 네. 좀 브랜드를 잘 지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 기간 인기를 구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네.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고 없고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메시지가 얼마만큼 건강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네. 보다가 아닌 거는 과감하게 던져라. 볼 것만 봐라. 네. 안 그러면은 너 자신도 오염된다. 저는 국민들 앞에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누가 더 많이 보고 또 누가 더 덜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걸 보더라도 서로 경쟁할 때 어느 방송이 누구 얘기가 더 진실하고 누가 더 건강하고 누가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지를 네.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라. 그렇지 않는 나머지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앞에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네. 보다 보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다 보다 보면. 분명한 건 네. 박 교수님 진짜 말씀이 재밌게 보신 것 같으네요. 박 교수님 말씀이 정말 맞는데 예. 보다 보면 둘 다 재밌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자, 1편 예고편이 있네요. 알릴레오에 보겠습니다. 꼭 잘 되게 만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잘 될 거야, 잘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잠시 반성했습니다.旁관자적 태도로 구경꾼의 태도로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였는가? 첫 회부터 반성을 하시네. 바로 반성 들어갑니다. 배종찬 센터장 얼굴이 잠깐 나오네. 네. 네. 대선 주자로서의 유시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인은 여론조사에서 제발 좀 빼달라는데. 지금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 뜻대로. 네.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유시민 이사장이 인기가 올라가고 또 나머지 여권의 주자들이 좀 시원치 않을 경우에는 저는 국민들이 또는 여권 친여 지지자들이 호출할 거요. 불러낸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또 국민들이 요구하면은 나설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나 한 2년 정도 뒤에 가서 당신밖에 없다. 조국과 민족이 부른다고 네. 얘기해도 쭉 할까요?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원래 네. 이제 안희정, 이재명, 뭐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다 나온다고 하시네요. 김경수, 박원순 이런 분들이 상사가 없었다면 네. 정치 복귀 생각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범여권 주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이분의 장점은 어쨌든 컨텐츠가 탄탄하고 경제적 식견도 있고 대중을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들이 시원치 않을 때 대중이 결국 불러낼 거고 호남도 그를 품 안을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릴레오 개국 소식에 홍준표 전 대표 유시민 씨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통 크게 나왔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홍카콜라 TV에서 시작 일주일 만에 구독자 13만을 돌파하고 조회수가 3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당황을 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대책을 세우고 난리를 치다가 겨우 생각한 것이 유시민 유튜브를 하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유 의원은 아주 특이한 재능이 있죠. 한국 사회 전체를 대중의 분노심만 자극을 하는 그 재능으로 정권 홍위 방송을 하게 되면 친북 좌파 외에는 유시민 이사장이 끌어당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유튜브는 친북 좌파들의 반상회에 불과할 것이다. 유시민 의원이 저한테 1대1 맞짱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계속 졸라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 의원, 내하고 니하고 토론을 하면 격이 안 맞으니 니는 전욕 남경필과 토론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하고 난 뒤부터 우리 유시민 의원께서 나한테 맞짱 토론하다고 저 얘기한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정치인의 최대 무기는 착각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착각이 현실화될 때 허망해지는 겁니다. 말 재밌게 하세요. 저 얼굴 보십시오.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의 등장을 반색하는 거거든요. 네. 진보의 대표 채널로 알릴레오, 보수의 대표 채널로 홍카콜라. 네. 본인이 지금 나쁠 일이 없죠. 네. 굉장히 반기는 거죠. 대선 후보 구도의 라이벌 구도. 네.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나온 코리아 리서치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잠깐 볼까요? 시간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겠는데요. 네. 코리아 리서치 조사를 보면 그래픽 준비가 안 됐군요. 네. 유시민, 황교안, 이낙연, 박원순 뭐 이런 순입니다. 네. 네. 아직은 뭐 시기상조지만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저 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누가 더 신선하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신선하지 않잖아요. 그죠? 나머지 분들 신선하지 않습니까? 네. 유시민 이사장도 좀 신선하죠. 황교안 전 총리도 신선한 편이고
등등등 뭐 이런 분들이 앞장서고 있는 그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네. 지금의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는 네. 한 5개월, 6개월만 지나면은 전혀 엉뚱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지금 보태면 뭐, 네. 정권 때리기 1등 공신이 된다고 해서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성층의 거부감, 당내 거부 정서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막말, 빨갱이 장사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죠. 하태경 의원이 맞는 얘기 하신 겁니다. 지적했더군요. 홍준표 전 대표는 그걸 바꿔야 한다. 네. 그러면 가능하다 이렇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확장력이 제한된 인물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바꿔야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청와대가 다음 주말에 개각이 아니죠. 비서진 청와대. 개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또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그다음에 정무수석 교체 대상인 것 같은데요. 비서실장은 아마 노영민 전 의원이 지금 주중대사죠.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좀 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딱 두 마디만 교체의 의미라. 네. 부탁을 드리면은 청와대가 이제 2기 비서진에서는 너무 전면에 나서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의 중심에 서지 마라. 그러면은 이거는 전국은 매번 똑같은 싸움판이 반복될 것이다. 네.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이왕 바꿀 거 그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만 빠는 사람이 아니라 강호의 인재들을 다 발탁을 해서 네. 문재인 정부의 외로 확 늘키고 그 안에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이라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가 힘 좀 빼라 이 말씀이시죠?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 1년 반, 2년쯤 되면 네. 다 고갈됩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다 고갈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건 불가피했을 거고요. 네. 어떤 진용을 짜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안정감 있게 하되 이 뭔가 국정을 쇄신한다는 느낌을 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외성 있는 인물들도 좀 포진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단행하면서 참신한 네. 그래서 쇄신한다는 네, 의미를 네, 알겠습니다. 자, 박상병, 박시영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